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2024년도 7급 전자회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지금 전압이득을 묻고 있는데요. 출력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출력 전력으로부터 출력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전력은 이렇게 R분의 Vout 제곱으로 주어지겠죠. 이 값이 500W라고 했으니까 Vout 제곱은 500 곱하기 R인데 R이 출력 임피던스가 20ohm으로 주어져 있죠. 20. 그러면은 10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Vout은 100V입니다. 잠깐 전압이득을 구하기 위해서 20 로그 Vin분의 Vout 하면은 Vin이 1000이죠. 그 다음에 Vout이 100 20 로그 10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20과 곱하면 마이너스 20 dB가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전압이득에 대한 보드 플롯이 그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커피스탄스를 묻고 있죠. 보드 플롯을 보면은 28분의 1Hz에서 이렇게 폴이 하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F0라 표시하면은 이 폴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0이므로 2파이분의 1 곱하기 2파이에서 1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겠죠. 바로 이 값이 RC분의 1이잖아요. RC분의 1인데 그래서 주어진 R이 요거고 C는 요건데 값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C는 오메가 제로 R분의 1인데 오메가 제로가 1이고 R도 1이네요. 그러므로 C는 1 피코페럿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연산증폭 회로에서 대역폭을 묻고 있는데 지금 0dB 이득을 갖는 주파수가 주어져 있죠. 우리 항상 게인 그리고 밴드위스는 일정 이걸 이용하면 될 텐데 0dB 이득이라는 것은 게인이 1 이때 밴드위스가 3 따라서 이 3이라는 값이 일정한데 요 회로의 게인은 얼마일까요? 구해보면은 1 플러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대 99니까 여기는 100배가 되겠네요. 따라서 게인은 100이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밴드위스가 얼마냐를 보고 있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풀면은 100 곱하기 밴드위스 해서 밴드위스는 0.03 MHz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리 회로를 최소 형태로 간소화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NOT 게이트를 요 뒤로 넘겨주면 드모로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요 연산은 이렇게 OR로 바뀔 것이고요. 여기 버블, NOT 게이트들이 다 생기니까 요것들 다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A, B, C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OR 되고 이게 D랑 이렇게 엔드 되고 이게 이렇게 또 되어서 OR이 되네요. 잘못 그렸죠. C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D가 여기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린 게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출력 Y를 구해보면은 Y는 먼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여기 있죠. 이거에다가 C를 곱한 거 거기다가 그게 바로 요 결과죠. 거기다가
여기 요 결과는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예요. 그쵸? 여기다가 D를 더했네요. 그게 여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랑 이건 공통이니까 묶어줄 수가 있겠고, 그러면 C는 영향력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C 플러스 1이 곱해질 테니까 C 플러스 1은 1이니까요. 따라서 답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리미터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10 RMS일 때 출력 전압의 최대값이 6V 이상인 회로는 묻고 있는데요. 최대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쪽에 뭐 대충 양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뭐 여기 V인이 음수일 때는 뭐 출력도 음수가 나올 테니까 최대값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1번 보기를 보면은 V인이 충분히 크다면 이거는 오프되죠. 이거는 도통되지 않고 이제 이건 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Vout이 그대로 V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RMS를 뭐 루트 2로 나눠본다 해도 대략 6V 이상은 나오겠죠.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될 텐데, 다른 것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크면 얘가 쇼트가 되기 때문에 Vout은 그냥 0.7이 되겠죠. 이게 최대값이 될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V인을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그러면 2번과 3번은 동일한 상황이 되니까 두 개 다 0.7V 출력이 나오도록 되겠죠. 최대값이.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충분히 크다면 이 두 개가 다 쇼트가 되는데, 쇼트되는 이유가 다르죠. 요거는 순방향 바이어스이기 때문이고, 요거는 제너 브렉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쇼트가 되는 건데, 이때 전압은 이것과 이것의 합이니까 5.2V 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논리에서 출력 Y의 논리식은 묻고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A가 반드시 꺼지고 그리고 B 또는 C 또는 D가 꺼질 때에만 요게 요렇게 나와서 하이가 나오니까 이때 1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보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드모로간의 법칙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낫 게이트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써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요거가 요걸 잡지해서 A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곱하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B바 플러스 C낫 플러스 D낫, 이 전체 낫이 되고 또 낫이 걸리겠죠. 이거는 이렇게 온 거니까요. 자, 이거 또 풀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와 B낫과 B가 낫이 합치니까 이게 B가 되겠고, 요 플러스는 곱셈이 되고, 요 C는 그냥 C가 되고, 또 곱셈, D낫도 그냥 D가 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회로에서 다이오드는 비선형으로 동작한다. 비선형으로 동작한다고 하는 것은 Y는 AX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Y는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3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항들에 의해서 요 C와 S가 동시에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떤 곱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AM 변조를 시키게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반송파 주파수 10MHz 부근에서 변조가 발생하기 위해서 커패시터가 얼마가 되어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를 풀기 위해서 오메가는 2파이 F죠. 이게 바로 2파이 곱하기 10의 6승이죠. 메가헤르츠 단위니까. 그리고 10, 10이 여기죠. 이 값이 루트 1 오버 루트 LC죠. 자, 그러므로 이걸 양변을 제곱하면은 4파이 제곱 곱하기, 이거는 7승이죠. 제곱하면 14승, 이게 바로 LC분의 1이 될 텐데요. 자, 우린 C를 묻고 있으니까 C는 L분의 1 곱하기
4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14승분의 1인데 L 같은 경우 10 마이크로 헬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분의 1 오버 10 마이크로 헬리면 마이크로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될 것이고 여기 10이 곱해져서 거기다가 4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14승분의 1 하면은 4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은 지금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고쳐주기 위해서 4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면은 여기다가 사실 또 1000을 곱해줘야 되죠. 10의 3승 그래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파이 제곱분의 4파이 제곱분의 1000 피코페럿이었죠. 단위가 1000 피코페럿인데 이걸 나눠주면 250 그래서 파이 제곱분의 250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반도체 소자의 전류 흐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다이오드는 이제 확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 공핍층이 없어지니까 공핍층에서는 이렇게 캐리어들이 전기장을 받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드리프트가 있는데 이게 순방향 바이어스에서 동작하는 다이오드의 전류는 일단은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상대방 영역 넘어갔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점점 끝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수 없고요. 왜냐하면 1번은 옳은 거니까요.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는 모스 트랜지스터는 주로 채널 영역의 확산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렇지 않죠. 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채널에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한 전기장을 받아서 움직이는 소자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동작하는 다이오드는 공핍층을 지나는 열생성 소수 캐리어의 움직임에 의한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공핍층을 지나는 열생성 소수 캐리어가 전기장을 받아서 드리프트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순방향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는 BJT의 베이스 영역에서의 소수 캐리어가 움직이는 것은 주로 확산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베이스 영역에서는 그런 이미터 쪽에서 넘어온 그런 캐리어들이 확산해서 다이오드가 마찬가지로 확산해서 움직이다가 끝에 베이스의 끝에 다다르면은 컬렉터 쪽으로 전기장을 받아서 확 움직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스 영역에서는 확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겠죠. 자, 9번입니다. 제너다이오드 정전압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제너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 특성을 이용한 게 아니고 역방향이죠. 부하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때 출력전압의 변화를 이용하는 회로도 아니죠. 출력전압의 변화를 없애는 쪽으로 작동하는 정전압 회로입니다. 부하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계속 증가하면 이 말의 뜻은 여기서 내려온 전류가 원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전류가 계속 증가한단 말은 정전압일 때 이 전류가 증가한단 말은 당연히 이 전류는 점점 없어져 간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면 제너다이오드는 제너 항복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즉 작동을 안 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옳게 됩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데 작동이 안 할 거잖아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것은 곧 작동을 안 한다 그런 의미니까요. 입력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출력전압의 변화가 작기 위해서는 제너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이 커야 한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이 제너다이오드는 아이디얼할 경우에는 이 제너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등가가 되는데 아이디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디얼했다 하면은 이 부인에 상관없이 이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될 테니까 일정하겠죠.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입력전압 변화에 대해서 출력전압의 변화가 작기 위해서는 제너다이오드의 내부 저항이 작아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바이패스 RCA로의 차단 주파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 소자는 묻고 있는데요. 일단 C1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RS와 R1과 R2의 병렬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RS와 R1은 그런 폴을 만들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R2와 C2도 폴을 만들기 때문에 역시나 어떤 그런 차단 주파수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C3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RL밖에 없죠. RC는 여기를 지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발진 회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진이 될 때 요 지점의 전압과 요 지점의 전압은 같아야 되죠. 왜냐면 이런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아니죠. 이쪽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네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이렇게 가해지기 때문에 요 두 지점은 이렇게 같은 전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 지점의 전압을 요쪽 관점에서 구해보면은 V out 곱하기 R3 플러스 R4분의 R4죠. 자, 요 지점의 전압을 구해보면은 바로 구해서 하기보다도 이게 두 지점의 전압이 같으니까 요 임피던스와 요 임피던스의 곱이 요 임피던스와 요 임피던스의 곱과 같겠죠. 휘트스톤 브릿지처럼요. 자, 그러므로 이거 다 지우고 그냥 이렇게 두 임피던스를 마주보는 이런 대각선 방향에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다 계산할게요. R4 곱하기 요거를 곱해줘야겠죠. R1이 R이고 C들도 다 C니까 그럼 J 오메가 C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요 값이 R3와 요거 R2 병렬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걸 풀어서 써주면 R3 그 다음에 R2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J 오메가 C분의 R R2가 아니고 R이죠. 그냥 R로 써도 되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양변을 다시 쓸게요. 그냥 J 오메가. 자, 요거를 양변에 곱해주게 되면은 R4에다가 R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C 제곱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2R 이 R3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R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양변을 비교를 해보면은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쪽은 순허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제곱은 R 제곱 C 제곱분의 1 그래서 오메가는 RC분의 1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발진 주파수 FR은 2파이 RC분의 1이 될 겁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이 바로 나왔고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4와 요거 곱이 요거랑 같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R4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2R이 J 오메가 C분의 R3R과 같다. 날려주면은 공통적인 거 날려주면은 R4 2R4는 R3다. 따라서 4번은 옳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보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다 그렇죠. 진상 지상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주파수에서 발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발진을 위해서 정교한 루프의 위상천이가 n 곱하기 360이어야 한다. 그렇죠. 정교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위상이 똑같은 그런 신호가 다시 들어와 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회로에서 전압이득을 묻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V인을 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입력하는 거니까 전압이득이란 건 비율이니까 절대적인 그런 입력값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입력값을 1이라고 놔주면은 V/는 5분의 6 V/는 6분의 5 V인의 1이 될 테니까 여기를 1로 놔주면은 여기에 의해서 V/는 6분의 5V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 그냥 풉니다. 그러면은 요 지점의 전압은 얼마일까요? 그냥 전압 분배해서 R3 플러스 R4분의 R4죠. 자, 이 값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R3가 요 값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R3 플러스 R4는 R3 플러스 R4는 R3 플러스 R4 2R3
R4, ER3 하면은 3분의 2V가 되겠네요. 이 지점의 전압은. 그럼 여기도 지금 네거티브 피드백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출력이 다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지점의 전압은 여기가 똑같이 되어서 3분의 2V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쪽 R1을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이 전류 I라고 하면은 I는 R1분의 6분의 5 빼기 3분의 2 해서 이거는 6R1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지점에 그럼 이 전류가 요로는 못 흘러 들어가니까 요렇게 다시 그대로 넘어오겠죠? 그러므로 이때는 R2가 근데 2R1이라 했어요. 어쨌든 좀 이따 쓸게요. 그럼 R2분의 3분의 2 빼기 V ou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은 6R1분의 1이 R2가 2R1 그 다음에 3분의 2 빼기 V out 날려주고 하면은 이 부분 계산해 보면은 6분의 1 맞죠? 3분의 2 나누기 하면 3분의 1인가요? 그러니까 6분의 2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V out 될 텐데요. 계산해 보면은 V out은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 out이 지금 3분의 1 나왔어요. 그러면 1분의 3분의 1은 3분의 1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12V가 2대1로 나눠지니까 이쪽에 걸린 전압은 여기는 8V, 여기는 4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0.7 빼주면 3.3V, 여기서 또 0.7 빼주면 2.6V가 될 겁니다. 따라서 소비 전력을 구해보면 R이 26이고 그 다음에 여기 2.6의 제곱이죠. 구해보면 26에다가 26 곱하기 26 곱하기 0.1의 제곱이니까 0.1 이렇게 날려주면은 0.26W인데 이거를 밀리와트로 계산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면은 260 밀리와트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에 의해 주어진 카르노 맵을 묻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 모로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버블을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 버블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럼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엔드 게이트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OR로 묶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카르노 맵을 그냥 단순히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A가 0일 때 그리고 C가 0일 때이니까 A바 C 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이거는 B가 0일 때니까 B바 그 다음에 C가 0일 때니까 C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B가 0일 때 그 다음에 D가 0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지금 해당하는 거 보시면은 A씨는 여기 있고요. BC와 BD 다 나와서 붙어야겠지만요. 그러면은 여기가 해당할 수 있는 걸 보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BC 그 다음에 D니까 B바, C바, D바 딱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맞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제너 다이오드 D는 기준 전압을 제공을 해주죠. 4.7V 앞에서 봤던 그런 기준 전압을 제공을 해서 그 전압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이거에 대해서 몇 배가 되어서 이게 출력되도록 일정하게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기준 전압을 제공해 줍니다. 출력 전압이 변하면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Q의 전류는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됩니다. 왜냐하면 Vout이 조금 올라갔다 치면은 이쪽 전압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사이 전압 차가 작아지니까 Q가 흘리는 전류도 작아지고 그러므로 여기 흐른 전류가 작아지게 되므로 Vout도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어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 증폭기는 반전 증폭기로 동작하여 오차를 검출한 역할을 한다. 아니죠. 비교기로 동작을 하죠.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직렬혈 전압 조정기이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16번 또 보드 플롯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입력 전압이 0.01인데 출력이 2V래요. 그러면은 일단 소점이 이렇게 두 칸 뒤로 물러났으니까 40dB이 올라갔죠. 일단은 거기다가 1이 2가 됐으니까 3dB 올라갑니다. 따라서 43dB이 올라갔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렇게 따져보면은 F3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주파 대역의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리엠퍼시스 회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저주파 대비 고주파에서 전압이득은 몇 비 향상되는가 묻고 있죠. 저주파일 때는 커패시터가 오픈되니까 이 V인 전압이 여기와 여기 동일하게 걸려서 절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주파일 경우에는 얘가 쇼트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우회돼서 V인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고주파에서는 저주파 대비 전압이 2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L1과 L2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조건에 L1밖에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또 보드 플롯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폴, 그 다음에 어떤 0.0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FP 여기 있고 FT 있고 F0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바로 0dB 지점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단위이득 때 보니까 여기는 0dB이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를 딱 지나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폴이 있다고 하는 것은 폴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서 작아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작아지기 시작할 거고요. 어떤 값이 이렇게 쭉 유지가 되다가 이 지점부터는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폴에 의해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져가지고 점점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 추세는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제로를 만날 때까지 유지되다가 제로는 다시 올려주죠. 그러므로 기울기가 올라가서 또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가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답을 보면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C급 전력 증폭기 회로가 나왔는데요. 이상적인 경우에 최대 효율은 약 100%다. 그렇죠. 굉장히 90% 이상. C급은 굉장히 그런 높은 굉장히 짧은 시간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좋습니다. 출력 전압의 피크 대 피크 전압은 약 2VCC이다. 이걸 보면은 이거는 전력 증폭기는 교류해서 동작을 하는데 이 전력 증폭기 C급 전력 증폭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V인이 딱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쇼트가 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커패시터가 이렇게 VCC로 충전이 되겠죠. 자, 이제 기준점을 여기로 옮겨 놓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교류기 때문에 여긴 그라운드로 생각을 하면은 이 지점은 마이너스 VCC입니다. 현재. 자, 그런데 마이너스 VCC인데 이때 상황을 보면은 커패시터가 방전을 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언제까지? 0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흘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0이 되었어요. 근데 인덕터는 계속 전류를 흘리고 싶어 하죠. 그럼 여기에 또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치면은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전류가 흘러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이 지점은 VCC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방전을 또 합니다. 0까지. 그럼 또 여기 0까지 되면은 이때는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상황이 또 이렇게 마이너스 VCC로 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계속 이 추세가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동조 회로를 이용해서 원하는 주파수만을 선택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VCC에서 VCC까지 올라가니까 출력 전압의 피크 투 피크 전압은 약 2VCC가 되겠죠. 최대 출력 전력은 약 R분의 VCC 제곱이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뭐 거의 뭐 DC란 소리인데 DC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인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시력값을 생각해주면은 2분의 1이 곱해져야 됩니다. 주파수 곱셈기로 동작시킬 수 있다. 주파수 곱셈기란 것은 어떤 주파수의 그런 배수 고조파들을 내보내는 그런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전류가 짧게 흐르잖아요. 짧게 흐르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전류가. 그럼 이 안에는 어떤 기본 주파수 성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몇 배수, 2배수, 3배수 주파수 성분들이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주기 신호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뭐 이 두 번째 고조파 신호에 이걸 동조시킨다. 그러면 그런 주파수가 2배가 된 그런 신호가 나올 것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주파수 성분 중에 뭐 세 번째 고조파 성분에 이걸 동조시킨다. 그러면 출력은 그러면 당연히 주파수가 3배가 될 것이죠. 그러므로 주파수 곱셈기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D급 전력 증폭 계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자, 먼저 VA가 VT보다 크다면 여긴 마이너스 VCC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요거는 옳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M1은 켜지는 게 맞고요. 여긴 마이너스 VCC 걸리니까 여기 꺼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2번도 옳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VA보다 VT가 클 때 그때 이게 플러스 VCC가 나올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VO는 대략 플러스 VDD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려면 여기가 쇼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쪽 전압이 차이가 작으니까 이쪽은 꺼져버리고 대신에 이쪽 전압 차이가 크므로 이쪽이 쇼트가 되어서 마이너스 VDD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자, VC가 플러스 VCC일 때 이 상황에서 M1은 차단되고, 자, 22번 D 플립플롭 회로에서 A 회로 출력은 Q와 같은 출력이 이 둘이 똑같아야 될 조건을 묻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Q 바가 0일 때 여기 0 들어가면 여기 1 나오니까 다음에 여기가 0, 1인 상황에서 여기 0이 나오죠. 네, 엔드니까 여기 0 될 것이고, 여기가 1일 때 1과 1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1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1, 0 이게 반복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가 1이 들어갈 때 이 A는 무슨 게이트가 돼야 될 것이냐. 자, 먼저 얘가 0, 1이라 가정을 하면은 0 들어가서 1 나왔을 때 다음에 1이 나와야 되니까 1과 0 다르죠. 1과 0 여기 달라야 되겠죠. 근데 1이 들어갔을 때 요 1이 들어갔을 때 1과 1 들어가서 D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같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1과 요 Q는 같을 때는 0이 되기 때문에 D가 0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0이다. 0과 1로 서로 다르다. 그럼 D가 1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1, 0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과 Q는 다를 때 1이기 때문에 XOR 게이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23번 그림과 같은 플립플롭 회로에서 Q1과 Q2 값은 모두 초기에 0인 논리값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논리게이트 지연은 없다고 하는데, 자, 먼저 Q1 그 다음에 Q2를 봅시다. 자, 클럭이 있을 때 이 시점에서 보시면 D1은 0이에요. 자, 그럼 Q1은 그러면은 다음 클럭 때까지 0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 시점에서 D1이 1이기 때문에 Q1은 이 시점에서 1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 클럭 엣지에서 보시면 D1이 0이니까 여기는 요 구간에서 0을 유지하고 있겠네요. 그 다음 T7 엣지에서는 또 1이니까 요 구간에서 2이 될 겁니다. Q2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바로 요 지점이 엣지가 되겠죠. 요 지점에서 보시면 D2가 1이기 때문에 요 전까지는 0이었다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1, 그리고 계속 D2는 1이니까 계속 1을 유지하고 있겠네요. 자, 그걸 보시면은 T3에서 T4일 때 Q1은 1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1번은 틀린 게 되겠죠. T6에서 T7일 때
이땐 0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 0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답은 3,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T3와 T3, 4, 그 다음에 T6, T7에서 Q2는 모두 1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고르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진기 정교한 회로의 일부 등가로 해서 IX분의 VX를 묻고 있네요. 자, 먼저 보시면은 요 IX가 요렇게 흘러 들어가죠. 그러므로 GM2 V2는 IX, 그러므로 V2는 GM2분의 IX죠. 근데 이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전압이 요거란 말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부분의 전압은 마이너스 GM2분의 I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면은 또 요 전류가 요렇게 와서 또 요렇게 나가잖아요. 즉 지금 방향을 보시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 GM1V1은 IX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V1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VX 값, 즉 요 전압 값이잖아요. VX 값. V1이라고 하는 것은 VX에서 요 지점의 전압값 마이너스 GM2분의 I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를 또 정리를 해서 풀어보면은 지금 뭔가를 조금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잠시만요. 네, V1을 또 IX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V1은 마이너스 GM1분의 IX 그 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GM1분의 IX는 VX 더하기 GM2분의 IX. 따라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은 VX는 마이너스 GM1이 얼마나 했죠? 2GM 2GM분의 IX 마이너스 GM2는 얼마라고요? 3GM 3GM분의 IX. 정리를 해주면 IX를 묶어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5, 그리고 GM은 여기 붙겠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IX분의 V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양변 IX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6GM분의 5가 되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회로를 관찰을 해보면은 이렇게 커런트 미러가 달려있는 액티브 로드의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이고 이쪽을 보면 피드백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을 때 게인을 생각을 해보면요. 클로즈 룹 게인은 1 플러스 A 오픈 베타 피드백 팩터죠. 그 다음 여기 A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픈 루프 게인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피드백 팩터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피드백 팩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 전압을 받아서 이쪽에 전달해주는 비율이 바로 이게 18이고 이게 2니까 10대 1, 즉 10분의 1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베타는 10분의 1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오픈 루프 게인이기 때문에 먼저 이 피드백 루프를 끊어야겠죠. 요 지점을 절단해 주는데 이 피드백 루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전압을 받아들여서 센싱해서 전압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압을 센싱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뜯어낼 때 요렇게 뜯어내는데 이 부분을 오픈시킵니다. 자, 근데 요쪽 출력 쪽에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불공평하죠. 요쪽 전압을 센싱해서 전압을 다시 피드백 해주는 부분에도 똑같이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전압을 전달해 준다는 것은 바로 전압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그런 말인즉슨 저항이 작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연결된 부분을 이렇게 그라운드 시킵니다. 여기는 없애고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요 그라운드 루프에 연결된 게 바로 R2와 R1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여기는 그라운드가 되어서 이렇게 R1과 R2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이고, 좀 지우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 요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출력 임피던스 아웃은 얼마가 될 것이냐 봐야 되는데요. 여기 아웃풋 임피던스 M4 아웃풋 임피던스 22점, 그 다음에 병렬로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죠. M2에 대한 아웃풋 임피던스 12점, 그 다음에 방금 여기 뜯어낸 거 여기 R1과 R2인가요? 18, 2. 그래서 이게 또 20이 여기 하나 더 달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20과 20 합치면 10이죠? 병렬일 때 거기다 10이 또 하나 그대로 내려와요. 이거 두 개 합치면 5죠? 그럼 R아웃은 5가 됩니다. 그럼 클로즈드 오픈 루프 게인은 얼마예요? GM R아웃이죠? 근데 여기서 GM에 해당하는 게 바로 M1에 대한 트랜스 컨덕턴스죠? M1의 트랜스 컨덕턴스가 8이네요. 8에다가 R아웃이 5 하면은 40이 되겠네요. 자,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줘서 풀어보면은 AC라고 하는 것은 A0가 40, 그 다음에 1 플러스 A0 40, 그 다음에 10분의 1, 그러면은 1 플러스 4분의 40 해서 5분의 40은 8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